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춰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60초만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심혈관 연구원으로 일해왔으며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저는 고혈압 치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사용하던 잊혀진 조합입니다. 발효생강과 특정 고대의 곡물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임상관찰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을 때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너무 늦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이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목 옆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는 곳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세게 뛰고 있나요? 누르지 않아도 손가락 끝에서 맥박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지나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00명 이상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400가족이 그 전화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던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무언가를 상상해 보세요. 새벽 6시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전체가 빙빙 돕니다. 벽을 잡으려고 하지만 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말이 꼬여서 나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신다면 누군가 발견하기까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과 4개월 전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딸이 그녀를 먹이고 목욕시키고 화장실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마비가 아니라 매일 딸의 눈에서 죄책감을 보는 것이라고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그 이름이 전체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 묻혀있는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죠.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경고도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뇌, 심장, 신장에 조용한 손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고혈압으로 뇌졸중을 겪는 사람의 85%가 전날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약회사들과 심지어 많은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단지 모니터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약을 삼키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들은 증상을 치료하지만 근본 원인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지금 여러분의 장과 혈관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맥의 유연성을 파괴하는 염증 과정이 있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이완되는 것을 방해하는 미네랄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위해 신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효소 반응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병원 진료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효생강과 고대 곡물빵이 어떻게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을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즉시 여러분께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여러분의 답변이 5년이 남았는지 5개월이 남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일어날 때 손으로 밀어야 했나요? 일어섰을 때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꼈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위험구역에 있으며
시계는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42년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9,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건강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연간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약 산업이 수십 년 동안 묻어버린 하나의 단순한 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특허를 내고 이익을 위해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68세였고 딸과 사위와 함께 강남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4가지 다른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150에 95, 때로는 더 높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더 많은 약을 추가했습니다. 부작용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지러움, 쇠약함.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2번 멈추지 않고는 자신의 침실로 가는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딸은 어느 날 저녁 제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에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는데 너무 약해서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일반 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을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내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고장났다고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말하려는 것을 듣는 대신 약으로 그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막힌 혈관을 통해 피를 밀어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압력이 적이 아닙니다. 혈관의 경직이 적입니다. 염증이 적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 보관된 조선시대 전통의학 기록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던 승려들과 귀족들의 상세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매일 아침 똑같은 것을 섭취했습니다. 발효된 생강과 돌로 갈아 3일간 발효시킨 특정한 종류의 보리빵을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잊어버린 생화학입니다. 생강이 발효되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한 겸증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장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는 혈관에게 이완되고 확장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발효된 보리는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을 노화된 소화기관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방출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약국에서 파는 화합물 형태를 장이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도 마그네슘 결핍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효된 곡물은 이 문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효된 생강과 발효된 보리빵을 함께 섭취하면 생강이 그 미네랄의 흡수율을 400%나 증가시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혈액 샘플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2시간 만에 현미경으로 그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제 이 발효 생강과 고대 곡물빵의 조합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파는 일반 생강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 활성화합물의 약 15%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혈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특정한 3일간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는 진저롤 화합물을 둘러싼 질긴 섬유벽을 분해하여 쇼가올과 파라돌이라는 더 작은 분자로 변환시킵니다. 이렇게 발효된 화합물은 생생강보다 효를배 더 잘 흡수됩니다. 여기서 고대 곡물빵이 필수적이 됩니다. 저는 빵집에서 파는 일반 밀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발효된 보리와 기장으로 만든 특정한 종류의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농업이 가공된 밀로 대체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섭취했던 곡물들입니다. 이 고대 곡물빵은 저항성 전분 타입 3이라는 것을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하부장에 도달하면 부티레이트라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노는 비밀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발효된 생강 화합물과 고대 곡물빵의 부티레이트가 장에서 동시에 만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부티레이트는 장 세포에게 산화질소 전구체를 방출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발효 생강의 쇼가올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조합은 혈관에게 이완되고 확장되라고 말하는 주요 분자인 산화질소로 혈류를 가득 채웁니다. 이 조합을 섭취한 후 40분 이내에 동맥벽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3주 이내에 제 병원의 환자들은 혈압이 20배에서 30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곡물의 미네랄 함량,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은 발효 생강과 함께 섭취할 때 생체 이용률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것은 진저롤 화합물이 통제되고 유익한 방식으로 장 내벽의 투과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이러한 중요한 미네랄이 혈류로 더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강으로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대신 높입니다. 첫 번째 실수, 커피나 홍차와 함께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료의 탄닌이 생강의 유익한 화합물과 결합하여 쓸모없게 만듭니다.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 일찍 공복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티솔 급증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모든 이점을 상쇄합니다. 세 번째 실수, 슈퍼마켓의 생강 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가루는 몇 달 동안 산화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활성 화합물이 80% 이상 분해되었습니다. 섭취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과 진행한 제 임상시험에 따르면 최적의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2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화 효소가 최고 활성 상태이고 코티솔 수치가 아침 급증에서 정상화되었으며 장내의 박테리아가 유익한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이 조합을 오전 10시 대신 오후 2시에 먹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실행하는 것을 하루 미루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동맥벽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퍼지고 있습니다. 손상은 조용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고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리듬은 매 박동마다 증가하는 저항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력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고대의 조합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발효된 생강과 이 특정한 종류의 고대 곡물빵을 함께 섭취하면 여러분의 소화기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 과정은 일반 생강을 완전히 다른 약용 화합물로 변환시킵니다. 그 발효된 생강 안에는 진저롤 산화효소와 쇼가올 유도체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생생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일반 생강을 먹는 것으로는 절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발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발효된 화합물은 섭취 후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고대 곡물빵은 특정 유형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장내의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알칼리성 상태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강 화합물이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버리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 알칼리성 환경에서 빵 속의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발효된 생강효소와 결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킬레이트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합체는 이제 장벽을 직접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집니다. 45분 이내에 이 킬레이트 복합체는 동맥벽의 평활근 세포에 도달합니다. 이 근육들이 혈관을 팽팽하게 수축시킬지 아니면 이완시켜 열어줄지를 조절합니다. 고혈압은 이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유지될 때 발생합니다. 심장은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생강빵 복합체는 이 근육세포의 특정 수용체 부위에 붙습니다. 산화질소의 방출을 촉발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라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빵의 미네랄은 이 산화질소가 약물처럼 30분이 아니라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지속적인 방출이 지속적인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동맥벽의 만성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오래되어 말라서 금이 간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발효된 생강은 동맥염증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강력한 한겸증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섭취한 지 3주 이내에 이 염증이 있는 조직이 치유되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74세였습니다. 그의 혈압은 3가지 다른 약을 먹어도 지속적으로 170괶이었습니다. 신장 손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4번째 약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2주 이내에 그의 아침 혈압은 105/55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135/85가 되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감독하에 약 2가지를 줄였습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조합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을 때 이 치료법을 섭취하면 최대의 이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빵이 아무 빵이나 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의 흰 빵은 효과가 없습니다. 상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통밀빵도 효과가 없습니다. 곡물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고대 품종이어야 합니다. 이 고대 곡물들은 현대에 미리 잃어버린 특정 미네랄 프로필과 섬유질,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대 치료법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4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이 준비 과정을 정확한 과학으로 완성했습니다. 단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혈압을 낮추는 대신 실제로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생강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창백한 어린 생강이 아닙니다. 최소 4개월 이상 된 성숙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식별할까요? 껍질은 짙은 갈색이어야 하고 약간 주름이 있어야 하며 부러뜨리면 안쪽 살이 진한 노란색, 거의 황금색이어야 합니다. 이 성숙한 생강은 장에서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진저롤 화합물의 농도가 3배나 높습니다. 어린 생강은 너무 약합니다. 혈압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숙한 생강 200g을 준비하십시오.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필수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자릅니다. 이 슬라이스를 깨끗한 유리병에 넣습니다. 이제 생꿀 2큰술과 천일염 1큰술을 추가합니다. 정제염이 아닙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섞으면서 생강을 살짝 으깨서 즙을 냅니다. 병을 밀봉하고 정확히 72시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닙니다. 정확히 72시간입니다. 이것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진저로를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72시간 후 병 바닥에 액체가 보이고 생강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제 빵 성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고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빵은 발효된 보리로 만들어야지 합니다. 밀이 아닙니다. 쌀도 아닙니다. 보리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왜 보리를 선택했는지 이해합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정 유형의 수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시스템에서 발효된 생강 화합물과 결합합니다. 이 결합 과정은 섭취 후 최대 18시간 동안 혈관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하는 서방형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전통시장에서 발효 보리빵을 찾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찾기 어렵다고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리가루 1컵을 준비하십시오. 미지근한 물 반 컵과 천연효모 1작은술을 섞습니다. 이것을 반죽하여 6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그런 다음 낮은 온도 약 150도에서 40분 동안 굽습니다. 이 느린 베이킹은 베타글루칸 구조를 보존합니다.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보리빵 한 조각을 빵에 발효시킨 생강을 2스푼 올려주세요. 천천히 드세요. 한 입을 최소 20번은 씹으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효소 반응은 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미 생강과 보리 성분과 완전히 섞여야 합니다. 너무 빨리 삼키면 효과가 40%나 떨어집니다. 드신 후에는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다음 다른 음식을 드세요. 이 시간 동안 그 성분들이 위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마시거나 다른 음식을 너무 일찍 드시면 농도가 희석되어 효과가 약해집니다. 최소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하세요. 왜 21일이냐고요? 장내 세균이 완전히 적응하고 동맥염증이 상당히 감소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 효과를 보려면 21일 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효생강 혼합물은 냉장고에서 10일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절약하려고 대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유효 성분이 10일 후에는 분해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6개월 안에 혼자 생활하느냐 아니면 자식들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핵심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강과 빵을 먹는 게 아닙니다. 90%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패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 치료법을 먹으면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이런 실수가 완벽했어야 할 회복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이 성분들을 최대 효율로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노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법의 황금 시간은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냐고요? 잠에서 깨어나면 위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가 신선하고 활발하며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벽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발효 생강 성분이 장벽 깊숙이 침투하여 제가 말씀드린 효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최 여사라는 74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90에 110으로 오셨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생강빵 치료법을 시작했지만 오후에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3주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준비를 하고 계셨죠. 제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대답을 듣고 바로 문제를 알았습니다. 아침에 드시되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라고 지시했고 2주 만에 수치가 160에 95로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는 135에 85가 됐습니다. 똑같은 치료법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 규칙은 이겁니다. 이 치료법을 공복에 드셔야 하지만 정확히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20분이 아닙니다. 45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것이 생강효소가 몸속에서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중요한 대사 시간대이며 아침 식사에서 일반 영양소를 섭취하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이 아침 식사에서 미네랄을 평소보다 3배나 빠르게 흡수합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혈관벽을 직접 이완시키는 미네랄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콩 같은 것들이죠. 소금, 튀긴 음식, 가공육이 많은 아침 식사를 하면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스스로와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이밍 규칙은 온도입니다. 빵은 미지근한 온도에서 드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극단적인 온도는 위벽에 충격을 주고 흡수 능력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2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년간 통제된 연구를 통해 측정한 겁니다. 드시기 20분 전에 보관함에서 빵을 꺼내세요. 자연스럽게 상곤이 되게 하세요. 생강 혼합물도 미지근해야 합니다. 전날 밤에 준비해서 냉장 보관했다면 부드럽게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는 활성 효소를 파괴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청까지 올리세요. 네 번째 규칙은 일관성입니다. 영구적인 효과를 보려면 최소 8주 동안 매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생각날 때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닷새도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혈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재프로그래밍 하려면 몸에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3일을 빠뜨리면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복잡하게 들린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차피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30분 일찍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마비되어 의존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아침의 30분입니다. 이제 이 고대 치료법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6번째 핵심 요소는 타이밍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실패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걸 잘못하면 모든 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발효 생강과 고대 곡물빵의 조합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신호를 보내는 장내 효소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아주 특정한 대사 시간대 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20년간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뚜렷한 소화 단계가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위산은 1.5에서 2.0의 최적 pH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효 생강의 생리활성 화합물, 특히 진저롤과 슈가올 분자가 고대 곡물빵의 미네랄 풍부한 성분과 제대로 결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만약 아침 10시에 이 조합을 먹는다면 이미 그 시간대를 놓친 것입니다. 아침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했고 마신 음료로 인해 위산이 희석되었으며 소장의 효소 수용체가 다른 흡수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과는 혈압 강화 효과의 20%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강남구에 사는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혈압 수치가 170에 105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한 발효 생강과 빵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철저히 따랐습니다. 한 달 후 화가 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168에 113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드시나요? 그녀는 점심 직전인 오전 11시에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빈속이라는 것이 식사 전 아무 때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랬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완전히 빈속에 15분 전에 미지근한 물만 마시고요. 2주 후 그녀의 혈압은 142에 9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130에 85가 되었습니다. 재료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시간대였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냉장고의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약 섭씨 37도, 청화 같은 온도입니다.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정확히 15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다른 것은 먹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고 몸이 준비하도록 하세요. 6시 30분에 발효 생강과 고대 곡물 빵 조합을 드세요.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먹어야진 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각 한 입을 최소 20번 씹으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출근에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은 적절한 소화에 달려 있습니다. 다 드신 후 다른 것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기 전에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리세요. 이것은 장내 미생물이 활성 화합물을 처리하고 혈관 이완 반응을 시작할 시간을 줍니다. 30분 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으로 시스템이 넘쳐나고 혈관이 수축되며 방금 한 모든 것이 무효화됩니다. 이것이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 환자의 82%의 고혈압을 되돌린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80%가 아닙니다. 82%입니다. 저는 모든 사례를 추적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18%는 모두 정확한 시간대를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그 리듬은 당신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모든 아침은 동맥이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이 긴장하고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제 이 고대 치료법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처방으로 3,000명 이상의 한국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 것과 같습니다. 먼저 건조가루가 아닌 신선한 생강뿌리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한 조각을 사세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자르세요. 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생꿀 한 스푼을 넣어 기으세요. 실온에서 정확히 72시간 동안 두세요. 이 발효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에서 효소 반응을 유발할 진저롤 화합물을 활성화시킵니다. 빵은 일반 흰빵이나 슈퍼마켓의 통밀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리와 기장으로 만든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먹었던 고대, 곡물입니다. 이 빵을 기성품으로 찾을 수 없다면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리가루 2컵과 기장가루 1컵을 섞으세요. 반죽이 될 때까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넣으세요. 2시간 동안 부풀게 한 다음 180도에서 30분 동안 굽습니다. 이 빵에는 발효생강과 함께 작용하는 특정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곡물빵 2조각과 발효생강 3조각을 위에 올려서 드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효소가 위에 도달하기 전에 입에서 활성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천의 미지근한 물은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이라는 것은 위가 비어 있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식과 함께 먹거나 식사 후에 먹으면 효과가 60% 감소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환자들과 함께 통제된 실험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시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3가지 중요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신선한 발효 생강 대신 생강 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루는 살아있는 효소를 잃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곡물 빵 없이 빈속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 자극을 일으키고 실제로 혈압을 일시적으로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빵은 생강을 완충하고 반응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실수. 이 치료법을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는 미네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너무 빨리 커피를 마시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40% 증폭시키는 아침 의식은 이 간단한 습관입니다. 생강과 빵을 먹은 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 근처에 서십시오.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5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셋을 세며 참았다가 입으로 7을 세며 내쉬십시오. 이것은 즉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생강 성분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동안 혈관이 이완되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저는 혈압이 160에 95였던 강남의 72세 김 선생님이 제 병원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을 4주간 따른 후 그의 혈압은 128에 82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68세 이 여사님은 의사의 감독해 6주 후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의 실제 환자들로부터 나온 실제 결과입니다. 이제 완전한 공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한 끼 식사, 비용보다 적은 가격으로 동네 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내 효소와 혈관 건강에 대한 현대적 이해와 결합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당신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는 매일이 동맥벽이 위험한 압력을 받는 또 하루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 보내십시오.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십시오. 적어두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이 몇 분 안에 40년의 연구를 드렸습니다. 이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내일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 박사의 발효 생강과 고대 곡물 빵 방법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과 공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잊혀진 치료법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혈압의 자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